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거는 뭐냐면요. 보험 가입 전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우리가 가입 전에 뭐 여러 가지 내가 어떤 특약을 넣을 건지, 이 보험이라는 구조가 뭔지, 뭐 이런 걸, 많은 걸 알아야 되죠. 많은 걸 알아야 되는데, 가입 전 알릴 의무, 요거는 정말 중요해요. 내가 열심히 많은 돈을 내고 가입을 했는데, 요 보험 가입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은 내가 그렇게 힘들게 가입했던 보험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보험 가입 전 알릴 의무,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잘 숙지를 해야 되고, 이 지금의 우리가 보험 가입 전 알릴 의무 기준은 2010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그럼 다른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게 차이가 약간 납니다. 요거는 전에 거예요. 2010년도 이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정밀검사 뭐 요런 게 5년 이내에 있는지 없는지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것들은 요즘 알릴 의무사항을, 보험가입 전 알릴 의무사항을 보면은 요런 것들이 없어요. 지금은 요런 것들이 사라지고 지금의 규정대로 바뀐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바뀔 때, 요 알릴 의무사항이 변경이 될 때 이제 있었던 기사를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때 이제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 우리가 요걸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2010년 4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김 씨의 동료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똑같이 위반했지만 당시 약관은 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았어요. 내 위반을 해도 돼. 왜? 해지환급금이나 내가 납입한 보험료나 둘 중에서 큰 걸 돌려받으니까 뭐 보험 가입 전 알릴 의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왜? 나는 어겨도 어차피 내 돈은 돌려받으니까. 안 돌려받고 뭐 안 지켜졌지만 보상을 받는 도 좋고, 아니면 내 돈은 돌려받고 너무 좋은데? 뭐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2010년 4월 1일 이전에는. 그래서 도덕적 해이가 조장되고 법률상 의무인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경시될 수 있다는 것이 개정 명분이 되면서 개정된 표준약관에 의하면 이 경우 해지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인데, 보장성 보험의 경우 이 정도가 경과기간이라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미미해요. 그 해지환급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보험 가입 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더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게 2010년 4월 1일 때 기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재 12년이나 흐른 시점이죠. 12년이나 흐른 시점에서 우리는 근데도 아직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해서 완벽하게 가입 전에 숙지하지 못하고 이것들을 실수하면서 뭔가 피해가 발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알릴 의무사항이 이대로 쭉 가냐고 하면은 지금까지 기본 틀은 쭉 똑같이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인구구조를 한번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안 하고 싶지만 또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요, 인구구조를. 왜? 요게 1960년대 우리 인구구조인데 요 2050년대 인구구조는 요렇게 예상된단 말이에요. 하체가 아주 튼튼한 사람이었는데 하체가 부실해지죠. 자, 그러면은 보험 가입이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과거에는, 지금은 나이 드신 분이 보험 가입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이 드신 분이. 근데 지금 보험 가입 전 알릴 의무사항대로 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 적용을 시키면은 보험 가입 시킬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이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상품을 만드는 기준 중에서 뭐냐면은 보험 가입 전 알릴 의무사항을 축소시키는 거죠. 몇 개 질문을 몇 개를 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총 열 몇 가지를 물어봤다면 5가지만 물어볼게, 6가지만 물어볼게. 이러니까 가입이 안 되시는 분이 점점 가입이 가능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나왔던 유병자 상품들이 이제 제일 최초에 325라는 거, 이 3개월 이내, 2년 이내, 5년 이내 요것만 물어보겠다. 그러면서 335도 나오고 355도 나오고 파생되어서 31, 32, 305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즘은요 이거를 설계사분이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그 고객님께 알려드리기도 힘들 뿐더러 고객님도 너무 여기에 대해서 아싸가지 않기 때문에 설계사가 완벽하게 숙지해서 지금 고객님의 이 고지사항 항목이나 요런 거에 의해서 알릴 의무사항에 비켜갈 수 있는 상품을 추천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생각하자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놓치기 쉬운 거. 어디에서 놓치기 쉽냐? 바로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요 앞에 3, 2, 5, 3, 3, 5, 3, 5 요런 거에 3은 다 3개월 이내를 보는 거예요.
요 3개월 이내를 우리가 일반 상품과 유병자 상품의 차이점을 한번 꼼꼼히 봐야 되고요. 요 뒤에 이제 2, 3, 5는 또 연을 따지는 거예요. 2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 뒤에 여기 5도 연을 따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입원 수술을 따진다면 여기는 이제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따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반적인 우리가 표준체, 정상체에 알린 의무사항과 유병자 상품의 3개월 이내 알릴 사항의 차이점을 숙지를 하셔가지고, 그 차이점이 뭔지, 그래서 내가 가입한 그 상품에서 나중에 보상이 안 된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아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뭐 있냐? 제일 처음 질문 나오는 3개월, 여기에 차이점을 알아보는 겁니다. 정상체 상품의 3개월과 유병자 상품의 3개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어떻게 보냐? 요게 일반적인 유병자 상품의 3개월입니다. 요 유병자 상품의 3개월만 보면요. 입원 필요 소견을 받았는지, 수술 필요 소견을 받았는지, 추가검사, 재검사 소견을 받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필요 소견이란, 여기 적어놨죠. 필요 소견이란 의사분이 진단서나 소견서 또는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한 경우에, 진료기록부 등에, 진단서나 소견서는 안 받았지만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경우에, 이게 나는 내가 안 받아서 나는 당연히 뭐 입원 필요 소견이나 수술 필요 소견을 안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가입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진료기록부에는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빼도 박도 못하고 걸리는 거예요. 추가검사, 재검사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은 유병자 상품은 어쨌든 내가 병원에 3개월 이내 갔어. 근데 내가 간단하게 뭐 물리치료만 받고 온 거야. 그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뭐 진료기록부에도 뭐 다음에는 뭐 추가검사, 재검사, MRI를 촬영해보고 상태를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거 없다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한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가 정상체 상품의 3개월을 한번 볼게요. 정상체 상품의 3개월은요.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의심 소견이라는 거는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투약이라는 처방전을 받았던 사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병자 상품의 3개월에는 추가검사, 재검사가 있었잖아요. 소견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일반적인 상품에는 추가검사, 재검사를 받은 소견이 받았는지 있는지가 없죠. 어디 있어요?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재검사 소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죠. 소견을 받은 적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행위를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행위를. 내가 추가검사, 재검사, 예를 들어서 뭐 내가 3월 1일 날 이제 CT를 찍었어. 근데 이 CT가 좀 정확하게 안 나와. 그래서 6월 1일 날 MRI를 찍은 거예요. 그러면은 추가검사, 재검사 소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소견을 받았는지가 아닌 거죠. 여기는 행위를 받은 건지 물어보니까. 그럼 나는 행위를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추가검사, 재검사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나는 여기 1년 이내 여기에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스로 들어가겠죠. 당연히. 근데 유병자 상품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병자 상품. 유병자 상품에 내가 6월 1일 날 가입을 해요. 그죠? 그러면은 추가검사, 재검사를 받은 소견이 있습니까? 를 물어본 거예요. 네, 소견이 있기 때문에 6월 1일 날 내가 MRI를 안 했으면은 그냥 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소견을 받은 사실이, 행위를 받은 사실이 아니죠.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요거를 더 쉽게 정리를 해볼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요 부분이 근데 굉장히 놓치기 쉽고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지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인지를 해 주기 위해서 3개월 이내 차이점은 유병자는 소견서를 받은 사실을 물어보는 거고, 우리가 가입하는 정상보험은 3개월 이내 병원을 가면 거의 다 걸린다고 봐야 돼요. 다만 여기서 1년 이내에서 추가검사, 재검사, 소견서가 아니라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물어봐요. 내가 소견서는 받았어. 하지만 검사를 시행은 하진 않았어요. 그러면은 고지사항이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소견서를 받은 사실이 아니라 검사를 받은 사실을 물어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유병자는 3개월 이내 소견서조차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3개월 이내 소견서를 받게 되면은 고지사항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그 유병자 상품은 3개월 이내를 볼 때는 입원 소견 받았는지, 수술 소견을 받았는지, 뭐 추가검사, 재검사 소견을 받았는지, 요 사실을 가장 잘 인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3개월 이내에 내가 병원에 갔다면은
병원을 가서 진료 기록부에 의사 선생님께서 나에 대해서 뭐 추가검사, 재검사 소견을 적어놨는지 안 적어놨는지 그거를 꼭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건 뭐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고혈압을 진단을 처방을 받으신 거예요. 투약 자체는 보지는 않죠. 3개월 이내. 그쵸? 투약 자체는 보지 않아. 그러니까 유병자를 가입해요. 근데 만약에 소견서에 고혈압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다음 달 약 처방할 때는 추가 검사나 재검사 소견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면.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병자 보험을 내가 가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3개월 이내에 이 일반 보험과 유병자 보험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가지고 꼭 가입을 하시길 바라고, 요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내가 힘들게 가입한 이 보험을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안녕.